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어제 새로 출범한 제117대 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에 재선출됐습니다. 80세의 펠로시 의장은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를 불과 7표 차이로 앞섰고 과반수인 214표를 가까스로 넘기면서 승리했습니다. 117대 의회는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펠로시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나 나온 셈입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이 메카시 의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선출 직후 연설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늘어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격차 및 공정성장특별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지난 2일 1시간가량 긴 통화를 하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는 압력을 행사했으며 법학자들은 이를 명백한 권력 남용과 잠재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조지아주에서 제기된 여러 부정 의혹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펜스버거 장관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라펜스버거 장관은 테이블 밑에 투표용지들 문제, 투표용지 폐기, 타주 투표자들, 사망 투표자들 등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리거나 할 수 없었다며 그에겐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펜스버거 장관은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북동부 위노나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어제 아침 9시 20분경 교회 목사가 총상을 입어 숨지고 교인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목사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총을 꺼내자 남성이 목사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은 뒤 여러 발을 발사하고 목사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보안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날 벌어진 총격 사건에 연루돼 도주 중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중국 바이러스의 사례와 사망자 수는 CDC의 말도 안 되는 결정 방법 때문에 과장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매우 부정확하고 낮은 수준으로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의심스러운 경우 코비드라고 부른다며 가짜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33만 7천 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는데요. 파우치 박사는 이 숫자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 초 미네소타주의 메리 프랜슨 하원의원과 스캇 젠슨 상원의원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주민들이 통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추가됐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전국적인 감사를 요청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이 오는 6일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2020년 선거는 유권자 사기, 선거법 불법 변경 등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기타 선거 불일치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증언을 듣고 선거 사기와 관련한 소송들을 풀어주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2번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877년 선례를 소개하면서 전면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선거인단위원회를 상하원 의원들과 대법관으로 구성하고 열흘간의 비상감사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14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의 제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빈 메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 상당수의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는 것을 밝혀낸 데이터 과학자들이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43만 2천 표 이상이 트럼프 표에서 제거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시계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 15개 카운티에서 이 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엘레게니, 체스터, 리하이 카운티 등에서는 부재자 투표가 제거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거일 현장 투표에서 21만 3,707 표가 지워졌고 부재자 투표에서 21만 8,409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선거당국은 바이든 후보가 8만 555표 차로 승리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117대 의원 취임식에서 한인 혈통으로 잘 알려진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한복을 입고 선서해 화제입니다.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를 입고 맨 앞줄에 선 스트릭랜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목받아 왔습니다. 워싱턴주 제10 선거구 연방 하원인 그녀는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 씨와 한국서 군 복무를 했던 흑인 아버지 윌리 스트릭랜드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나 한 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어 이름이 순
순자인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사상 첫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자 동시에 첫 한인 여성 연방 의원 당선자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한복은 한인으로서의 유산과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 민주당 소속 그웬 무어 의원이 지난 12월 28일 자신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지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은 어제 워싱턴 DC로 날아갔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무어 의원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는 하원 의장 선거에서 낸시 펠로시에게 투표하기 위해서라고 브라이트바트는 전했습니다. 무어 의원은 어제 의사당에 나타나기 바로 몇 시간 전 트위터에 자신이 완쾌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무어 의원을 만난 의회 전문지 더 힐의 올리비아 비버 기자는 그웬 무어가 하원 회의실 밖에서 그녀가 아직 음성 판정을 받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버 기자에 따르면 무어 의원은 CDC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했고 주치의의 조언을 받아 의사당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0달러 선을 잠시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새벽 5시 40분 현재 29,316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 사이 12%나 하락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다시 3만 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10% 이상 하락한 모습입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제이슨 딘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후퇴 현상은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래자가 단기 이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정서와 욕구를 감안할 때 어떤 수정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탄생한 이 가상화폐는 2017년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0년 한 해 동안 300% 이상 상승하면서 역사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2명의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구글이 억압적인 정부들과 협력하고 임원들에 대한 성적 부정행위와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을 잘못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박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26명의 알파벳 직원들이 전미 통신노조의 입회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조직될 때마다 사측은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만 하면서 선물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인사팀장인 카라 실버스타인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사측은 항상 직원들을 위한 보람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모든 직원들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조를 직원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117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의회가 첫 본회의를 가지고 하원 의장을 선출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 임기를 다 채우게 된다고 하면은 8년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선출, 이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민주당 쪽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케빈 맥카티 그 하원 원내대표가 후보자로 나왔는데요, 공화당 쪽 의원들도 또 똘똘 뭉쳐서 맥카티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의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는 것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는 한데, 이 투표 결과가 재밌습니다. 222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16표가 나왔습니다. 6표가 비는 것이죠. 그런데 그 6표 중에서 1표는 후보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5명은 표를 아예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을 찍어줄 수도 없고, 펠로시 의원에 대해서는 하원 의장감은 아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셈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이런 이탈표가 5표가 나왔고요.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는 211명의 하원의원, 공화당 하원의원들 중에서 209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였던 맥카시 의원을 빼면은 한 명만 지금 투표를 안 한 것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 제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루이지애나주에서 당선이 됐던, 이번에 새로 당선이 됐던 렛 로우라는 하원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죠. 그래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화당은 100%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던졌는데 민주당에서는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214표가 됩니다. 근데 공화당이 211명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하지 않았던 그 5명, 이 5명이 만약에 공화당 편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면, 공화당 편의 입장에 서서 표를 던지게 된다고 하면 공화당이 216표가 될 수 있는, 뭐 한 명이 사망했으니까 210표라고 한다면 215표가 될 수 있는, 여전히 214표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개수를 하는 작업이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벌어지는데 이때 이의제기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의제기에 지금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원에서만 지금 150명 가까이가 이의제기 동참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상원의원도 지금 무려 12명이 넘습니다. 이 이의제기 하겠다라고 지금 의사표명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의제기는 100% 이루어질 상황인데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하원으로 나뉘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토론을 벌이고 난 뒤에 투표를 하지만 이 투표를 하게 돼서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공화당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안 받는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인단은 거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원의장에 반대했다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그런 희망이 좀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상당수 많이 의석을 뒤집어 오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대략 한 10명 정도 민주당 의원들을 포섭해 오면은 무엇인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꼭 상하원 이제 회의에서 거부한다라고 투표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바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기보다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올바르게 바로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후보들이 보여준 입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밝혀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이고요. 대부분의 민주당계 그 주지사라든가 주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다 덮고서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정선거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정선거 문제가 확실하게 논란이 되고 바로 잡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되는 이 투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하원 의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하원 의장을 맡은 그런 인물이었고, 당시로서는 이제 사상 첫 여성 하원 의장이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좀 한동안 하원 의장 자리에서 떠나 있었는데, 지난 2018년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과반수당이 되면서 그러면서 2019년도에 하원 의장으로 다시 돌아온 펠로시인 셈이죠. 그런데 실제로 2019년도, 2020년도 이 2년 동안 펠로시 의장이 하원을 이끌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대부분 트럼프 죽이기 전쟁에 나섰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실제로 조사하고 나니까 그거 다 무죄인 거 밝혀졌는데 그런 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죠. 과연 이 인물이 이제 다시 또 요번에 하원 의장을 맡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화당과의 싸움을 좀 더 극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타겟팅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도 계속 극대화해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117대 의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의회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한인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4명이나 무려 4명이나 연방 하원의 한인이 당선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공화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2명 이렇게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 혈통이 의회에 입성하는 취임 선서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또 한인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의회가 잘 운영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은 강성의 성향을 띠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하원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지금 불협화음, 잡음, 충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시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내일이면 드디어 조지아주에서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지금 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이미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 투표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 투표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유권자들이 나타나서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돼서 선거당국에서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적어도 400만 표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기사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이 래펜스퍼거 장관하고 전화통화한 통화 녹취를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1시간 2분 정도 되는 길이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무장관한테 협박했다. 협박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또 회유했다. 예.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막 헷갈려 하면서 말도 좀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덧붙여 말하기를 이 법학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은 이건 고속거리다. 위법이다. 예. 이거는 이제 월권행위다. 권력 남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험한 말까지 기사에다가 다 쏟아놨습니다. 저도 직접 그 1시간 2분짜리 통화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이 형사고발감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렇게 보도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이 전화 내용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문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입장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주 국무장관한테 왜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보고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국무장관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야 이게 정상인 건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 대통령이 지금 주 국무장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표가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내내 좀 저는 민망했는데요. 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야 되나? 주 국무장관한테. 그런데 이 주 국무장관은 이 전화통화에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을 했고요. 이 점원이라는 변호사는 끝까지 문제가 없는 선거였다라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그 숫자, 데이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트위터에도 래펜스버거 장관이 그런 글을 올렸죠. 지금 대통령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선거에 관련된 데이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Not true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개표 현황 시계열로 해가지고 개표 현황 되는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표가 개표가 되면 개표되는 표 숫자는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표를 개표를 하니까 숫자가 계속 개표되는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나다 말고 갑자기 뚝뚝 떨어지더라 이거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다가 이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개표된 표 숫자가 뚝 떨어지느냐 이거죠. 이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개표가 된 표를 없애버린 거죠.
그거 외에는 지금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투표용지를 없앴든 아니면 도미니언 개표기 기계에서 데이터를 지워버렸든 어쨌든 간에 그 숫자가 없어진 것이죠. 국무부에서는 그것이 사람이 한 실수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는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주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실수가 아닌 도미니언 기계의 실수였던 것으로,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명들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괜히 이리저리 거짓말해가면서 돌려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 모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얘기도 안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직접 조사해가지고 찾아낸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에, 조지아주에서 살지 않는 out of state, 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4,600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거의 5,000명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했다. 그거 왜 안 밝혀내느냐? 그건 단순하게 주 국무부에 있는 유권자 명단하고 대조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주 국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찾아낸 건 2명밖에 없다. 그것도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거 2명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는데 모르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조사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통화에 나옵니다. 왜 조사를 안 하느냐? 이 라펜스버거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소지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국무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거를 이 민간 단체들은 어떻게 다 파악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알고 있습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그 전화 녹취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 국무부에서 나온 명단 가지고 비교한 건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명단이랑 비교하라는 건데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 변경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 이전 변경 요청 그 데이터베이스도 이것도 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주 국무부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 명부도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비교하라는 건데 뭐가 비밀이고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대통령 말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틀렸다. 아니 조사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화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통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잘못되고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워싱턴 포스트의 잘못된 기사는 가짜뉴스인 것이죠. 이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보십시오. 1시간 2분이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이 전화를 끝낼 때 했던 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President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통화를 끝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한번 통화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고맙다. 다 서로 땡큐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는 라펜스버거 장관만 그 말을 한 것처럼 기사를 써놨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사들이 편파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증거들인 것이죠. 숱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건씩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흥분할 이유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증거들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데도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해서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아무 조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니네들이 가져온 것은 가짜 정보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한마디로 따돌려버리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내일 조지아주에서는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열리는데 과연 이 투표가 정말 제대로 개표가 되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지금 8,000명 정도의 자원봉사단을 모아서 전국에서 이 개표 현황을 직접 감시하겠다라고 좀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감시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감추려고 하는 놈들한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 참 저희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풀톤 카운티에서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터지지도 않은 수도관 터졌다고 그러면서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런 감독관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어디서 테이블 밑에서 꺼내가지고 엄청나게 개표를 했죠. 최소 18,000표는 개표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개표한 내용에 바이든 후보가 97%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8,000표를 개표를 했는데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000표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집계 12,000표를 뛰어넘는 가짜표들, 엉터리 문제들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정작 주 국무부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GBI에서 나서서 다 조사해 줬는데 우리가 찾은 게 없다. GBI가 뭘 조사했는데요? 자기네들이 서명 감사하지 않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한 건 풀톤 카운티에서 서명 감사하라고 그랬지 서명 대조 감사하는 걸 언제 캅카운티에서 하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화통화에서. 그랬더니 이 라펜스버거 장관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캅카운티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캅카운티에서 가장 문제가 된 서명 위조 문제가 가장 그곳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제기했느냐. 우리 측에서는 아무도 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풀톤 카운티에 문제 있다라고 풀톤 카운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캅카운티에서 그것도 전체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지난번에 퓰리처라는 과학자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과학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은 2시간이면 풀톤 카운티 다 포렌식 감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안 하는 풀톤 카운티에서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포렌식 감사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 하고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러면서 결국 캅카운티에서 딱 10%만 샘플 조사하는데 보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간 하나 흘러가라 이거죠. 마치 축구 게임 할 때 골 한 골 넣어놓고 이리저리 자기 진영에서 공 돌리면서 시간 하나 가라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역전골을 먹어야 정신 차리겠지만 하여간 지켜볼 일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아직 조기 투표에서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계신 유권자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 현장에 나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정선거 문제가 올바로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또 이번에 투표를 제대로 해서 이번 투표에서 어떤 일들이 개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중요한 압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일 꼭 투표 현장에 나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 과학자들, 조지아주에서 문제가 있었던 표 찾아냈던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분석해낸 이 데이터 과학자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군에서 9년 동안 분석가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CIA에서 정보 분석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런 분석 자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주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에폭타임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분석을 해보니 무려 43만 2천 표가 이거 잘못된 표라 이거죠. 지워졌다 이겁니다. 43만 표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한두 표가 아니고. 기억하시겠지만 펜실베니아주는 바이든 후보가 8만 표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표 차이로 이겼다.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었죠. 펜실베니아주. 개표하는 현장을 유리를 가리고 사람들이 감독관들이라든가 이 감시원들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게 감추고 개표를 했었고 2,00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한 사람이 서명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표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그냥 계속 개표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이런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주죠. 이 펜실베니아주 문제가 많은 곳인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개 카운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사라져버린 누군가의 표가 사라져버린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사라진 부분들인데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현장 투표에서 15개 카운티였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3 카운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지워져 버린, 사라져 버린 겁니다, 표가. 그래서 현장 투표에서 21만 3,707표가 사라져 버리고 부재자 투표에서는 21만 8,409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 43만 2천여 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찍어줬던 표인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만약에 이 분석가들의 분석한 자료 그대로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무려 30만 표 이상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 거꾸로 바이든 후보가 8만 표 이긴 거로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했던 것은 그 중간에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표들을, 트럼프 표를 삭제해버린, 지워버린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표를 파기해버렸는지 어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이 조지아주의 라펜스버거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는 조지아주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것이 10,000표, 20,000표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40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40만 표를 이겼다. 수십만 표를 이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표 차이가 나게 이겼는데 그중에서 겨우 10,000표, 20,000표 부정선거 찾아내라는 것도 지금 못 찾아내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질타를 했던 것이었는데 정작 조사하지도 않고 대통령 알고 있는 숫자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편을 들어서 기사를 내준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다 차치하고 하여간 이번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특별한 보도를 냈는데요. 딱 3개 주에서 미시간, 조지아 이런 여러 세 군데 주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1월 6일이 되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돼서 알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 근거들과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민주당 계열 그리고 진보 언론들,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형 언론사들은 끝까지 이 자료들을 무시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봤다가는 본인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무서운 거죠.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들은 아예 보지를 않는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것들만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색안경 끼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공화당 내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밋 롬니 의원을 비롯해서 4명의 상원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선거인단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성명 발표했죠. 공화당 내부에 지금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의지를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지가 없이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그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것인데 뜻이 없으니 그냥 남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바른 뜻을 세워야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나쁜 뜻을 세우면 이 세상은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내 뜻을 잘못 세우면 내 인생은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뜻을 올바른 뜻을 선한 뜻을 세워야 그래야 내 인생이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옳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나쁜 뜻을 세운 악한 뜻을 세운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두 가지 뜻이 세워졌다면 선한 뜻과 악한 뜻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이 선한 뜻이 악한 뜻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싸우면 반드시 선이 이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선한 뜻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선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기 시작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1월 6일이 되면은 이 선한 뜻을 세운 사람들이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 프린트. 테드 크루즈 의원과 상원의원 해서 12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이 내용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인단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 이 선거인단위원회라는 것이 과거에 그럼 있었던 것이냐? 제시를 하죠. 1800년대에 이미 한 번 있었다. 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이제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그리고 대법관 5명에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당시 제기가 됐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를 위한 전권을 주었다. 이제 이런 선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직접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 선거인단 투표한 거 개표하거나 인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상원의원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하원 5명, 상원 5명, 그리고 대법관 5명으로 구성이 된 선거인단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구체적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합조들이 있죠. 6군데 내지는 7군데의 경합조들이 있는데 경합조들이 지금 투표와 개표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렌식 감사라는 것, 그리고 서명대조 여러 가지 감사들이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문제들이 이제 구체화돼서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들이 이러하니 이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대한 결정은 주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회에서는 본인들이 인정하는 선거인단들을 만들게 될 것인데 이 경합주들 전부 다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들입니다. 따라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경합주들의 선거인단들이 다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에서 270명을 넘어서는 아마 300명을 훨씬 넘어서는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312명 정도로 확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면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걸 반대하겠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 개표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주에서 2개가 올라온 것 중에 어떤 주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권한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방법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정헌법 제12조라는 부분은 헌법 해석상의 갈등들이 있는 조항이라서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테드 크루즈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의회가 이번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자라는 이 안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천재적인 아주 훌륭한 안건이다.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호락호락 그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방해를 뚫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힘이다 라는 겁니다. 1월 6일 날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모여달라라고 했죠. 마가 더 마치 그 행사가 지금 그날 워싱턴 DC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여 명에 가까운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그날 집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모여달라라고 요청했던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주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 의원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요즘 이런 위원회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서 정말 제대로 감사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도 이 싸움에 같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그냥 싸우게 우리는 그냥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압력을 넣어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